개똥이와 새똥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개똥이는 열심히 일해서 3년 뒤에는 제법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개똥이는 이 돈을 집에 놔두기가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3년 동안 애쓴 보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개똥이는 여러 날 궁리한 끝에 산속에 땅을 파고 묻어두기로 했답니다. 가만히 있자. 이렇게 했는데도 누가 여기 돈이 있는 줄 알고 파내가면 어떻게 하지? 개똥이는 아무래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개똥이는 돈을 묻어둔 곳에 팻말을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이제 안심이다. 개똥이는 손을 탁탁탁 털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개똥이 말고도 새똥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똥이는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팻말을 보았습니다. 뭐?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새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 돈이 묻혀있나 안 묻혀있나 파봐야지. 새똥이는 낑낑거리며 땅을 팠습니다. 얼마쯤 팠더니 엽전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돈이 묻혀있잖아. 새똥이는 껄껄껄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개똥이 녀석. 돈을 묻어놓고는 안 묻어두었다고 써놨잖아. 어디 혼 좀 나봐라. 새똥이는 돈 항아리를 챙겨들고 산을 내려오다가 왠지 마음이 캥겼습니다. 개똥이가 혹시 자기를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새똥이는 그 자리에 다시 팻말을 하나 꽂아두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새똥이. 이제 안심이다. 새똥이는 손을 탁탁탁 털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개똥이는 묻어둔 돈이 잘 있나 보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개똥이는 돈을 묻어둔 자리가 파헤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똥이가 불이 나게 땅을 파보니 묻어둔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어떤 도둑놈이 내 돈을 훔쳐갔어. 개똥이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보니 새똥이가 써놓은 팻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여기 묻혀있던 돈을 새똥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옳거니 이제야 알겠군. 이런 고약한. 개똥이는 부랴부랴 마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야! 내 돈 훔쳐간 이 나쁜 도둑놈들아! 새똥이만 빼고 몽땅 다 나와! 끝!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개념만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나, 쉬, 바지, 쌌죠. 아기는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나는 바지에 오줌을 쌌다. 이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어린아이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그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켜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되지요. 이렇게 개념들을 연결시켜 무엇이 어떠하다고 결정하는 생각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판단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문장입니다. 개똥이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새똥이는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어떤 판단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똥이와 새똥이가 적어놓은 문장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개똥이가 쓴 문장은 개똥이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었느냐 묻어두지 않았느냐를 따져 묻어두지 않았다고 결정한 판단입니다. 또 새똥이가 쓴 문장은 새똥이가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갔느냐 가져가지 않았느냐를 따져 가져가지 않았다고 결정한 판단입니다. 어떤 판단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논리를 배울 때 쓰는 문장은 모두 이런 판단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를 따지는 것이지요. 앞서서 개똥이와 새똥이가 한 판단은 모두 틀린 것이겠지요. 끝!